20. 30분부터 시작하세요. 40분부터 시작하세요. 예, 2분 남았는데. 이거 지금 해놨으니까. 예. 조금 기다려주세요. 근데 왜 알람이 안 뜨지? 안 뜨나? 그게 모르겠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나지원입니다. 예, 임수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아직도 좀 미흡해서, 좀 익숙치 못해서, 좀, 저희가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네, 또, 한번, 저희 기사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선, 우리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의 기사에, 우리 김용수 기자님께서 너무 좋은 기사를 올려주셨습니다. 댓글로 보는 민심 코리아입니다. 이 기사가 보면 지금 평화 촉진자 문재인은 왜 북한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없었나라는 소제목으로 지금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 제목처럼 댓글을 살펴보면 나라 없는 국민은 진짜 개돼지꼴 된다. 강한 자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예. 이 댓글이 가장 첫 번째 댓글이면서 눈에 띄었습니다. 예.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그러니까 그런 댓글 아니겠습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막 침범해 들어오고 군용기가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막 발사하고 이렇게 군사적인 행동을 우리한테 마구대자비로 해야 된다는 걸 우리를 완전히 없는 존재로 무시한다는 그런 태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 그 무시당하는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불안하죠. 네. 그렇습니다. 또, 보면, 기사에, 물론 이 기사 제목에 보면, 좀 이렇게 전문적인 냄새도 조금 보이는 기사, 댓글도 있습니다. 네. 어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북한마저 네. 문재인을 강아지 취급하네. 네. 경제는 말아먹었으니 희망 없고, 외교도 왕따, 또 외교로 골로 갔으니, 네. 2020년 총선 전략은 반일 감정뿐, 경제가 망하든 말든 반일 분위기 밀어붙일 것. 2020 총선 패배하면 1. 문재인 탄핵당해 북한 탄광으로 추방. 2. 더불어공산당 절반 감옥행위나 태형 500대. 3. 비리수사처 신설하며 범죄 혐의 공직자 전부 조사 후 부엉이 바이행. 재앙이 따로 없다. 이것이 재앙이다. 참. 시나리오를 써주셨네, 누가. 아주 밑에 있는 시나리오를 지금 누군가를 써주셨습니다. 참, 이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감정, 이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모두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개탄스럽고 뭐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죠. 경제는 어려워지니까 당장 삶이 팍팍하고 자식들 취직 안 되고 또 주변 안보 정세 불안한 거 보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앞을 볼 수가 없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 뭐 무슨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야 뭐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나갈 생각만 하고 있고. 이게 정말 나라냐 뭐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엉터리의 관제 민족주의라는 우리 말을 지난번에 손영기 PD님이 쓰셨는데요. 이 반일 감정을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참 올바른지, 더군다나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는 북한이 미사일을 2발 쏟고 청와대에서는 처음엔 뭐 불명예 발사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오후에는 새로운 탄도 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러시아가 또 우리 공항, 우리 저 항공, 저기 뭡니까, 저희 공해상에 들어와 있는데 또 침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제대로 못하고 있고,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권이 상실됐다. 그 얘기는 좀 그렇고, 상실 전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주권을 유린당하는 거죠. 그렇죠. 유린당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권이 잘 안정돼 있었던 주권을 이제 주권을 유린당하고 뭐 사회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져서 마치 3.1운동 때처럼 다시 항일을 외쳐야 되는 역사를 100년이나 뒤로 되돌려 놓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도 광복 이후 어렵게 독립을 해서 독립 이후에 70년 동안 안정된 나라로 건설해 놨는데 지금 그 기반이 다 허물어지고 마치 100년 전과 같이 돼버렸다니 참 너무나 허무맹랑한 사실로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들도 막 속출하고 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또 하나의 댓글을 보면 예. 촉진자의 중재자의 하는 것마다 그러니까 촉진자도 그렇고 중재자도 그렇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못하는 거 못한다고 해야지 이 상황에서도 싱글벙글 해남업으로 다니시고 참모들은 좋다고 SNS 질의나 하고 거기 싼 곳이 아닌데 무슨 돈으로 처먹었는지 누가 돈 냈는지도 알 수 없고 이게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날 러시아 비행기가 우리 독도를 침공했을 때 부산에 지금 회를 먹으러 가는 그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가신 것 같은데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주재하지 않고 네. 그거는 그냥 정의용 안보실장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회 먹으러 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사실은 참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국고통수권자에서 어떻게 보면 임무 책임에 배임을 해야 됩니까? 이게 뭐 참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만약 그때 정말 러시아가 들어와서 속된 말로 우리 쪽에 총사격이라도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요? 대통령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비행기가 가서 우리 전투기가 가서 독자적으로 대응을 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나라에 관심이 없어도 전투기 조종사들은 나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있는 거지. 지난번에도 한번 다룬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어떠한 임무, 경계에 그러니까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씀을 그때 드리면서 윗선에서 조금 잘못되더라도 일선에 계신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서는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뭐 촉진자 뭐 이런 얘기 그렇죠. 했죠. 촉진자의 중진자의 하는 것마다 중재자 촉진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북한에서 노동신문에서 막 야단쳤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고당한 거지 북한한테. 북한한테 해고당하고 나서 이제 할 일이 없어갖고 휴가 나가갖고 회나 먹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야, 고립 외교가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고립무원이지. 고립무원입니다. 말씀대로. 참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 지금 참 적반은 하장의 또 무수란 뜻이 이제 이렇게 한번 올리셨는데요. 토착외구 문어봉 애비가 일제시대 때 흥남시청 개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며 농민들 사례를 얼마나 착취해서 쪽발이한테 바쳤으면 성질을 시키나 이렇게 좀 과한 표현일 수 있지만 어떠한 부분에서는 팩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일 항일도 할 때가 있고 시대가 지나면 또 딴 걸 해야 되는 거죠. 외정시대에 항일 반일을 해야 그게 진짜 그렇죠. 의로운 행동이고 그렇죠. 지금에 와서 반일 하는 거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참 답답한 게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우리가 자유진영에서 한미일 내 어떠한 아시아 태평양 인도까지 봤을 때는 한미일 자유진영이 굳건하게 동맹을 맺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일제시대 때 있었던 그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좀 우리 국민들에게 뭐 항일 의식을 고취시킨다. 뭐 KBS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기사 지난번 보니까 독립운동을 못했어도 지금 반일 운동을 한다. 지금 시대적 착오의 진짜 대표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렇죠. 항일 독립운동은 식민지 시절에 해야 되고 그 예. 다음에 이제 독립을 한 이후에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국제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죠. 그리고 국제협력이 중요하고 그런데
잘 되고 있는 국제협력을 다 망가뜨리고 다시 항일운동을 해야 될 처지로 나라를 몰고 가서 되겠어요? 맞습니다. 이번에 그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거는 미국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이 온 거하고 동시에 이루어졌죠. 네, 그 사람이 이름이 뭐였죠? 미국의 국방부보좌관. 폼페오. 폼페오는 국무장관이고. 볼턴. 볼턴이 하고 있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볼턴. 그러니까 볼턴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것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마지막 고리인 한국을 꿰는 작업으로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항의하는 그러한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러시아 군용기와 중국의 군용기가 합동으로 동해안에서 난동을 부린 것이. 그런데 무슨 압박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자기네들은 세계관이 굉장히 그 북한을 좋아하는 그런 세계관이고 촉진자, 중재자 하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이제 동참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 지지 세력들이 다 떠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한다는 그 말도 못하고 뒤에서는 어물어물 미국의 압력에 그냥 끌려가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화내면서 미사일 쏘고 예, 중국, 러시아도 태도가 분명치 않으니까 태도가 분명하면 저렇게 못하죠. 그렇습니다. 태도가 분명치 못하니까 한번 당해봐라 이놈아 그러면서 꿀밤을 때리고 간 거 아니에요? 예. 꿀밤을 때렸다.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자기의 그 동맹 외교, 우방국과의 협력 외교를 등한시한 인과응보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예. 인과응보, 우리 예. 외교라는 예. 제목을 하는 거죠. 자기가 한 그 재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뭐 지금까지 몇 가지 큰 실수를 한 걸 보면 뭐 임시정부 100주년을 갖다가 군년이 100주년이에요. 이걸 건국 100주년으로 하겠다고 한동안 떠들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 네, 작년에. 예. 그러다가 어물어물 그또 없는 일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 김원봉 서운한다고 또 막 난리치다가 또 어물어물 또 넘어갔죠. 맞습니다. 그 왜 그랬겠어요? 북한에서 싫어하거든. 맞아, 사실 김원봉은 북한에 북한에서 숙청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김일성이 숙청한 사람을 갖다가 여기서 소문을 주면은 김일성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할 수 없는 거지. 애초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싫어하는 일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모르고 한 거예요. 북한이 좋아하는 줄 알고 그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지식도 허무맹랑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지식도 환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검증된 지식이 아니고 자기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에요, 지금. 그쪽에서 좀 지령을 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렇게. 이거 알아서 한 거지, 이거 몇 개는.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 100주년도 북한에서 싫어하는 거고. 왜냐하면 임시정부가 북한의 김일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헛다리를 지금 몇 개를 짚으면서 이 정부가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권의 통치 프레임이. 근데 이게 전부 자기네들의 어떤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저기 스웨덴에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연설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북한에서 그걸 갖고 막 또 공박을 하고 계속해서 자기네들은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는 핵을 폐기할 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헛짚었던 거지. 북한한테 우리가 막 퍼주고 뭐 저 군사합의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북한이 핵을 비핵화에 응할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일을 한 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전부 이제 환상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지금 댓글을 보면 그렇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아, 이게 다 헛꿈이었구나. 응? 장자의 헛꿈이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현실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돌아오려니까 이게 내년 총선에서 자기네 잘못을 다 인정하고 선거를 해야 되니까 반일 지금 법석을 막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반일본 법석을. 밑도 끝도 없이. 맞습니다. 예? 일본에서 우리를 무슨 공격한 것도 없어요. 그냥 수출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하겠다. 타이트하게 하겠다는 거지.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도 아니고 수출 중단시킨 것도 아니라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막 일본 물건 불매운동을 아사히 일으키고, 맥주 불매하고 이끌어를 반사입니다 그러고 참. 그래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막 일본 애들이 뭐 쳐들어오는가 보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날뛰고 있는 동안에 그런 거 어딨어 임마 내가 너 잡아갈 귀신이야 임마 그러면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로 탁 들어온 거지. 말씀 중에 참 재밌는 표현이 우리 공해 침공을 러시아가 하고 준공했을 때 그걸 난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재밌는 표현. 니네 나라는 난동하는 나라네 이렇게 얘기한 거지. 하여튼 엉터리 관제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도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물론 공중파나 또 주요 일간지에서 설사 지금 그런 반일 운동을 몰고 가더라도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 진영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를 선택할 수 있고 자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서 내가 사고 쓰는데 왜 그거 가지고 나라에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한 번쯤은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과장 보도를 한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꼭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해란 발행인님께서 속보를 내주셨습니다. 김정은 미사일 발사 직접 지휘로 미국에 도전장 내고 한국에 경고장 보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오늘 주요 일간지를 보면 조선일보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북한 미사일은 한국에 대한 경고였다라고 있었는데 미국에 도전장을 냈다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잘 없었는데 우리가 속보를 한번 내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냥 기사를 쓴 게 아니고 조선중앙통신을 올린 내용을 토대로 우리 발행인께서 기사를 쓰신 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6일 그 전에 북한은 7월 25일 새벽 5시 30분경부터 6시까지 사이에 신형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7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조영원, 리병철, 홍영칠, 유진, 김정식, 리형식을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함께 7월 25일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위력시 사격을 조직 지도했다고 보도를 했다. 이건 조선중앙통신이 직접 쓴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일일이 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의도도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장창하 전 1호를 비롯한 국방과학 부분의 지도 간부들이 김정은 일행을 맞이했다고 전하면서 김정은이 북한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한 지역에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한의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사격을 조직하고 직접 지도했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그러니까 남한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남한과 미국이 군사 연습을 다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그 페트롤에 우리나라 해군이 참여를 하고 이런 일이 이제 진행된다는 것이 곧 인도 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을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중국과 러시아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미사일을 쏘는 걸 기뻐할 것이다. 라는 정세를 읽은 거죠. 응? 예, 그래서 이제 쏘면 자기네 후원자가 기뻐할 테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정부가 하등에 지금 설명을 안 하니까, 자기네들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아무 설명을 안 하니까 국민들은 어리벙벙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번에 NSC에서 북한에 쏜 발사체에 대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측이 된다. 네. 더 조사를 하겠다. 네. 이렇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네. 그런데 문재인이 쓴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정의용이가 네. 판단을 내려서 발표를 한 거죠. 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책임지기 싫으니까 실질적으로 정책 전환이 일어나는데 상당히 타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세를.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정치의 담당자들이, 정부의 담당자들이 자기 위치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압박을 받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저께 김정은이가 동해안 일행들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참 본인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시끄러운 정세. 예. 그러니까 사실 주변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 강도국의 지금 이렇게 뭐랄까 아까 고립무원 우리가 지금 될 정도로 좀 시끄러운 것을 정확하게 김정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시끄러운 정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최근 남한의 군부 호전 세력들이 저들의 명줄을 걸고 필사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최신 무장 장비들은 감출 수 없는 공격형 무기들이다. 지금 스텔스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목적 자체도 변명할 여지도 없고 숨길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우리 국가의 안전, 즉 북한의 안전에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 되는 것은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초기에 무력화시켜 쓰다 버린 파처럼 만들기 위한 물리적 수단의 부단한 개발과 실전 배치를 위한 시험들은 우리 국가의 안전 보장에 있어서 급선무적인 필수 사업이며 단계적인 활동으로 된다. 즉 우리는 지금 사실 북한도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그 방어적 무기 태세고 방어적인 군사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이야말로 정말 호전적이고 공격형 무기들인데 지금 실제 지금 우리한테 살짝 협박은 했습니다. 우리 국가의 그러니까 자신들의 안전 보장에 있어서 급선무적인 필수 사업인 당회적인 활동, 즉 그 실전 배치와 또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쓰다 버린 파철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 그 신형 무기들은 참 그 자기네들이 핵 미사일을 폐기하면 뭐 우리는 당연히 그 합동 훈련 이런 거 안 할 수 있는데 또 90년대 초에 중단했던 적도 있는데 자기네들이 핵 개발을 함으로 해서 이거 다 불러들인 거 아니에요. 공격적인 무기라 그러면 핵 미사일이 이상의 공격적인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맞습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한반도에 군사력이 이렇게 집중된 이유가 자기네들이 6.25 전쟁 때 쳐들어와서 시작된 일이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도발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자기네 나라의 국민들은 굶겨 죽이면서도 계속 도발하고. 우리 코리아 노비타 TV님께서 김정은 저공으로 비행하는 특징이 있어야 방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미사일의 성능을 과시, 다음 달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미국과 한국을 강하게 견제했다. 그리고 북의 미사일 2발 모두 600km를 비행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저 얘기는. 우리 한반도가 굉장히 이제 위험 수위가 높아진 거죠.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북한이 핵 개발을 함으로 해서. 맞습니다. 91년도에 국내에 있던 그 미국의 그 뭡니까 소형 핵무기를 다 철수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거기다 핵 개발을 하는 바람에 지금 다시 한국의 한반도에 군사력이 네.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를 자기네 스스로 만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이 부분을 읽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그 방송에서 말씀한 것 같습니다. 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 먼저 살펴보면 김정은과 문재인이가 속여서 아니 뭐 짜서 어떻든 싱가포르에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서 보고 이게 이상하다 했는데 베트남 그 하노이에 가서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아니니까 협상을 결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김정은이한테는 또 문재인이가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시킨 대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척이라도 하면 미국이 제재를 풀어줄 것이다. 했는데 지금 제재를 안 풀어주니 지금 김정은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 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대로 깨닫고 최신 무기 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 이 얘기는 지난해 4월과 9월처럼 좀 협조적으로 좀 뭔가 하는 것처럼 해봐라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 제목에 지금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게 부합되는 게 있습니다. 김정은이 속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구를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 군사연맹 강행을 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자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건 즉 속았다는 얘기를 지금 애둘러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그 안보 관계자들이나 북한이나 보면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직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걸 좀 이리저리 거짓말을 하고 위장을 해서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을 아직까지 이 사태 파악을 못했을 때 그 사람을 유인을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북한 문제를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합의하도록 이렇게 유인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하고 북한 비핵화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싱가포르 합의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닌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해 놓은 관리들이 여러 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항을 하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안보를 이렇게 끌고 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자기 직을 걸고 계속해서 거기에 저항을 하다가 사퇴하고 나간 사람들이 한 너댓 명 돼요 지금, 그죠? 국방장관, 뭐 비서실장, 그다음에 국무장관, 뭐 여러 명이 그 또 안보보좌관, 뭐 한 4명 정도가 그 일로 자기의 막 직원을 대통령이 계속 하면서 그 직을 잃고 해고당하는 그런 일을 마다않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도 자기도 이제 비판을 받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현실을 파악하게 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은 그 꼭대기에 있는 관리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하급에 있는 관리들도 자기의 직분에서 자기의 책임 관할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목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자기의 주어진 의무, 이거를 수행한다 이거죠. 공직자로서 위에서 명령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거기에 따른다는 거는 나의 이 직분을 망각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는 나의 인격의 인테그리티, 내 인격을 말하자면 출세를 위해서 버리는 거다. 이런 윤리의식이 있다 이거죠. 미국의 공직자들이. 그런 게 상당히 크다는 걸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미국 외교 정책이 처음에는 상당히 조악하다가 이게 점점 정교하게 이렇게 전개돼 나가는 걸 보면 그 눈에 보여요. 그만큼 미국의 체제가 견고하다는 거지. 대통령 한 사람이 좀 경험 없는 사람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막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하다는 거야. 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의 정책 방향은 이런 것이다.
미국이 건국 이후부터 우리가 걸었던 길은 이 길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직자들의 기강을 잡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바뀌든 어쩌든 간에. 그런데 한국에는 이제 뭐 대통령이 바뀌면 뭐 공직자들이 그냥 뭐 아무 명령이나 막 그냥 그걸 들어서라도 출세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북한이 미국도 같은 자본주의 국가고 같은 이 삼권 분립 국가니까 그럴 거라고 아마 오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잠깐 흔들렸을지 모르지만 몇 달 안 가서 정위치로 돌아가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 제도에 대한 프로세스가 확립이 되어 있다는 말씀 같은 그렇죠. 들립니다. 예. 듣기로는. 컨센서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축이 되어 있어서 함부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 같은데.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이 파격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또 좋은 점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적체됐던 많은 구악 이런 걸 갖다 해소하는 데는 파격적인 사람이 또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받아들이더라도 기본적인 베이스 이걸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좀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탄핵 정국 우리가 지금 소위 탄핵 정국이라는데 탄핵 정국의 동기에 보편적 가치관이 우리는 무너져 버린. 우리는 그게 무너져 버린.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걸 안 보여주더라고. 그게 좀 문제가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렇게 따져보면 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문제가. 그렇죠.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는 리더라고 해야 됩니까? 대통령을 리더라고 일단 지칭하겠습니다. 그런 리더가 바뀌어버리면, 그러니까 철학이나 어떤 주관이나 뭐 보편적 가치관이나 이념과 사상 이런 게 썬고레치 그냥 바뀌어버려가지고. 그 리더가 가고자 하는 길, 그게 맞든 틀리든 그냥 간다.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래도 뭔가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그렇죠. 드리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 시절에 기원전에 쓴 정치학에 보면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 다중이 무지하고 가난한 다중이 권력을 잡아서 이 부자들의 재산을 뺏어서 나누어 갖는 폭도들의 정치다. 이렇게 아주 나쁘게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두 얼굴이 있는 거예요. 아주 나쁜 민주주의에 아주 나쁜 얼굴이 있다고. 그런 얼굴을 우리나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은 그쪽으로는 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 민주주의의 나름대로의 그 잠재력을 과소평가한 거지, 지금. 김정인이가. 자, 지금 조금 무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 놓고 얘기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두 사람이, 두 남자가 제도권에 고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아니면 왜 절만을 안 하지? 이런 말 했으면 좋겠네 하는 분이 계신다면,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쌍방향 대화하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진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완벽하게 뭐 어떤 논하고 그렇지는 못한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 프로들이 있는 공중파 방송에 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사실 참 답답해서 기사도 쓰면서 또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알리고자 그리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제보를 받는다든지 알고자 해서 이렇게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저 마시고 채팅창에 좋은 글과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올려주시면서 또 저희들이 좀 더 나은 방송과 나은 또 신문이 그런 발전될 수 있도록 여기 밑에 보이는 이쪽에 약수 하나만 좀 해주시고, 통일약과가 있습니다. 우리 이란 박사님께서 아주 전문적으로 우리 북한 음식이 또 전문가이시다 보니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그 조청이 안에 들어있어서 기존 우리가 먹어봤던 약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약과입니다. 그렇게 후원을 좀 해주신다면 좋은 인력들이 또 좋은 장치들이 좀 더 많아서 제대로 된 시간에 방송과 또 더 좋은 프로그램과 더 좋은 기사도 여러분들 앞에 다가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KBS가 아주
좀 심란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이신 성창경 위원장께서 KBS를 민주노총 노조로부터 지켜주십시오라는 이런 호소문 아닌 호소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분고되고 있고 수신료 겁을 넘어서 KBS 문을 닫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 그래도 거론되어 있는데요. 문재인 정권을 칭송한 것도 모자라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자를 긴 시간 인터뷰 방송됐고 이승만 대통령의 무덤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막말도 우리 KBS가 했습니다. 정말 KBS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인지도 참 의심스러울 정도의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1,100억이라는 적자를 두고 있으면서 30분 방송에 380만 원, 연간 7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그 오늘 밤 김재동이라는 이 김재동이라는 사람을 방송도 이제 뭐 폐지한다라는 말도 들려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국가의 리더가 있듯이 방송국에도 리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성동 KBS 사장의 편파 왜곡이 된 이런 시각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는 게 참 많은데 거기에 또 특정 노조가 KBS를 장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다 이렇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노총은 그 전에 이 보수 정부가 마치 무슨 자본가의 편이다, 부자의 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빈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렇게 그 몰고 가는데 실제로는 자기네들의 이익, 자기네들의 권력을 위해서 국가기관을 이렇게 완전히 빈 깡통으로 만들어놨잖아요. KBS라는 국가기관을. 게다가 그 KBS라는 국가기관이 자기 스스로 자기 나라의 그 정통을 다 부정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고 이런 방송을 KBS 스스로 내보내니 그 국민들을 갖다가 분열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국민들이 분열되면은 어떻게 그 나라의 부가 축적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복지가 제공될 수 있냐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냥 일반 언론인들이 그 민주노총에 다 춤을 추고 말이지 그야말로 가짜 역사, 가짜 뉴스를 갖다가 매일 쏟아내니 결국 사회적인 불신을 자꾸 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불신이 쌓인 사회가 어떻게 경제 발전하겠어요? 맞습니다. 당연히 경기 침체를 겪죠. 경제 침체를. 국장님께서 앞전에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시골에 저 깊숙한 곳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는 그곳에 유선 방송이나 뭐 위성 방송이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우리 지상파 방송인 KBS는 거기 들어간다. 그렇죠. 그분들을 볼 수 있는 방송 KBS인데 KBS가 진실을 보도하지 않으면 그 깊숙이 계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엉터리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지금 반일 감정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어떤 보편적 가치가 무너져 버리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 되어 버린다고 그 말씀 저는 항상 기회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대 이 KBS가 이 말하자면 그 잘못된 그 메시지를 계속 방송으로 송출해내는 최대 희생자는 이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다른 채널이 없는 사람들. 한국말 이외에 다른 거를 이해할 수 없고 또 채널도 제한돼 있어서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걸 볼 만한 그러한 환경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최대 희생자가 되는 거죠. 이런 세상에 오래 갑니까? 이 정책이? 지금 오래 못 가잖아요. 이미 경제 다 망가지고 외교 안보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곧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뭔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런 잘못된 시그널로 계속 자기를 자기 머리를 거기에 이제 뭡니까 자기 머리를 잘못된 교육이라고 그럴까? 네네. 그렇게 되는 사람들, 잘못된 지식을 머릿속에 많이 담아왔던 사람들은 적응하기 어려워지잖아요, 새로운 변화에. 그죠? 외골수적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갑자기 뭐 새로운 세계로 간다고 그러면서 막 이쪽으로 가다가 싹 방향을 틀면 이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야, 갑자기. 지금까지 이 길인 줄 알고 막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KBS밖에 믿을 게 없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희생자라 이거죠. 우리 그 노비타 TV 님께서 트럼프는 이번 미사일 발사까지 당장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핵이 아니라 봐주는 건가요? 라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핵이 아니라서 봐준 건 아닌 것 같고 좀 더 지켜보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말하자면 김정은이 이 판을 엎으려는 그런 행동은 아니고 자기의 어떤 요구를 들어달라는 항의 표시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태도죠.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금 뭐 그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다 대응을 하려면 또 막 그 전략 자산을 동원해다가 한 번 더서 훈련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자기 대통령 선거에 부담스럽고 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민주당과의 선거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김정은이 미국의 위협이 될 만한 지금보다 더 큰 도발을 해오게 되면 자기가 북한 문제를 상당히 해결을 했다. 뭐 더 이상 미사일과 핵을 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정당화를 해왔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 후보한테 공격의 포인트가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로서도 어떻게 김정은이를 달랠 수 있는 한은 달려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수위를 넘어설 때는 이제 또 딴 생각을 하겠죠. 뭐 그런 보관을 지금 마련하고 있을 거예요.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는 걸 어디까지는 참고 어느 선을 넘었을 때는 대응을 한다. 라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또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이란 TV님 힘내세요 화이팅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사실 지금 거짓 뉴스로 고발을 지금 고발이 아니라 뭡니까 그 청와대 청원을 넣었다고 계속 들려옵니다. 또 어떤 쪽에서는 또 우리만 타켓을 잡고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진실 보도를 한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많이 힘을 좀 주시고요. 응원도 좀 주시면서 우리 이란 TV가 날로 좀 번창해서 지금 8만 1천 정도의 우리가 구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만, 20만이 되어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제대로 된 유튜브, 아까 말씀드렸듯이 KBS가 그 깊숙이 못 들어간 부분을 우리 유튜브들이 널리 퍼져서 거기에 이해란 TV도 포함이 돼가지고 정말 전국 방방곡곡 저 산골까지 우리 방송이 들어가서 좀 이렇구나.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제대로 좀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다들 좀 모든 분들이 좀 힘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정규 방송국들이 하는 그 편집 태도나 또는 그 뉴스를 선별하는 태도 또 보도하는 태도를 보면 이게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좌파 선동가들이 제공하는 프레임에다가 맞춰서 지금 뉴스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왜곡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의심하지 않고 따라서 만약에 시청을 하고 그것을 현실로 믿다가는 조금 지나서 이 사회가 다시 한번 변화를 겪을 때 여러분들은 적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환상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부가 하는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경제나 외교 안보가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하고 있다 이거죠. 단지 이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 선전선동을 잘하더만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자기 생활에 바쁜 대중들이 뭐를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기는 어렵잖아요.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길 가다가 한번 이렇게 슬쩍 들어도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구호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먹이는
대중에게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매기는 거죠. 그게 이제 선동이에요. 네.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네.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걸 잘합니다. 북한 애들이 굉장히 잘하죠, 그런 걸. 그래갖고 결국은 자기네들은 완전한 실패 국가고 우리는 성공 국가인데 지금 우리를 갖다가 잘못된 국가로 인식시키는데 상당한 성공을 한 것도 그게 전부 다 그 사람들의 선전선동술의 뛰어남 그리고 이 지변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이 정부 사람들도 보니까 그런 걸 잘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속아서는 1, 2년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년을 살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정책이 서스테이너블하지 않은 거예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분명히 변합니다. 지금도 이미 이 사람들이 뭔가 인도 태평양 전략에 미국의 그 전략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뭔가 상황에 지금 처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안 하고 국민들을 갖다가 지금 반일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진실이 뭔지 항상 의심을 하셔야 돼요. 진실이다. 예, 진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그 한일 반일 운동의 예. 그 어떤 프레임은 내년 총선에 그렇죠. 위한 거다. 예. 지금 그런 예. 게 많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우리의 국가 동맹인을 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일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렇죠. 좀 비겁하지 않나. 그 말하자면 뭐 난동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진짜 그런 부끄러운 국민이 안 되도록 우리가 좀 진실을 좀 찾았으면 그런데 그걸 저기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을 하고 나서 레닌이나 스탈린은 그런 일을 서심치 않고 했어요. 중국의 모택동도 그렇고. 말하자면 스탈린이 집권하고 나서 그 군사 지도자들을 다 숙청을 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히틀러가 쳐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히틀러를 막 나가서 막을 장수가 없는 거야. 다 저기 처형돼가지고. 그렇죠. 이런 짓을 이 사람들은 원래 하더라고. 지금 이런 그 말하자면 서스테이너블하지 않은 아주 그 자기 권력을 위해서 국가의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허물어 버리는 이런 일을 이 공산주의자들은 아주 그 전형적으로 그런 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놀랄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그렇죠. 연구를 안 하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적응해서 사는 데만 훈련돼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지 그런 사람들. 맞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오늘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SNS 글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SNS 글이 좀 긴데요. 국가 원로에서 하나 올렸던데 저는 무엇보다 이 망할래 흥할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사가 이 글이 너무 좀 와닿았던데 베트남 또 비유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비유를 하십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다는 못 읽지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 물리적 힘 말고 공명불 여기 지금 보면 목표를 정한다. 1대1로 까부수는 거다. 그 물리적인 힘 말고 공명불이다. 프랑스의 노란 조끼나 홍콩의 우산처럼 100만 명 이상의 성난 노도가 경량을 이루어준다며 처녀들이 촛불되어 못다한 일도 없으련만 웰빙에 젖은 우파에게는 기대 난망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가 이런 마음이거든요. 모두가 이런 마음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매주 토요일 하고 있는 태극기 집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리더가 좀 더 현명해서 20날 저 이석기 석방운동 또 27일날 지금 벌어진 지려고 하려고 하는 이석기 석방운동 즉 제2의 촛불 난동을 적어도 우리도 사람이 있다. 우리도 이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 너네들 함부로 놔들지만 더 이상 너네들 놔들는 거 이제 용납 못해.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기대치를 가지고 이 글을 쓰신 것 같은데 보시기에 우리가 홍콩과 저 프랑스의 노란 조끼처럼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대개 이제 그 이전에 뭐 3.1운동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회고를 해보면 그 사회의
지도층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민중들이 그 지도층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확신을 하고 거기 봉기에 참여를 하죠. 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도층이 허위 뉴스를 망발을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켰어요. 그죠? 그 다음에 허위 뉴스를 망발을 하고 거기에 허위 뉴스에 기반을 해서 판사들이 판결을 하고 검사들이 기소를 했어요. 그죠? 상당 부분 알면서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회 지도층들이 다 그러니까 나머지 민중들이 무슨 구심점이 있어야 뭐 봉기를 할 거 아니야. 난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초기에 잘 모르고 엉뚱한 명령을 내릴 때 저항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고위층의 지도자들이. 그런 나라는 하나의 방향이 있고 그 나라의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지도층이 아주 환상에 젖어서 날뛰거나 또는 비굴하게 굴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가 지금 우리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기가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구심점이 없으니까.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참 왜 그러면 지도층이 그렇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저항하고 일어나면 되지 않느냐 말하기가 쉽겠지만 그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 사회, 특히 산업화된 사회는 굉장히 복잡해요.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서 일을 해나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다 전문화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 전체가 이게 잘 돌아가는 거냐, 잘못 돌아가는 거냐, 방향이 맞는 거냐, 틀리냐까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일반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심지를 굳게 하고 방향성을 잃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고발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부 퇴직 관료들이 전직 장성들이나 전직 외교관들이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도 이미 퇴직한 지가 꽤 된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현직자로서 자기의 갖고 있는 기득권을 걸고 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한두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정신이 쇠락한 거죠. 저 시간 어떻게 하든 대한민국에 더 이상 저 광화문 대로에서 제2의 촛불 난동은 어떻게 하든 저희 자유우국진영에서 막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고립무원,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상권이 무너지고 외교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졌습니다. 제도권에 구합니다. 내년 총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년 총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현명한 판단과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분위기를 보시고 선거가 아닌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서 주십시오. 그래서 민초들을 이끌어 주시면 우리 민초들이 저 홍콩, 저 또 프랑스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진짜 우리의 그 힘을 한번 전 세계에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우린 또 한번 해봤습니다. 3.1운동 때 자유 수호를 위해서 진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남을 무고해서 차지한 그 자리에 있는 그 제도권의 그 자리가 언제까지 유지가 되겠습니까? 남을 무고해서 차지한 그 자리가. 맞습니다. 자기네들끼리도 단합이 안 돼요, 이제. 자기네들끼리도. 무고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그 기관이 자기네들끼리 신뢰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북한이에요.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가 원래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다양한 그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그 말단에 있던 김일성이가 나머지 선배들을 갖다 다 치고 자기가 다 차지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한테 그 자발적인 협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철저한 명령과 복종으로만 그렇죠. 공포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게 남을 배신하고 무고로 차지한 권력은 그렇게밖에 못 간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자유를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자, 오늘 방송은 네. 이 정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정말 똘똘 뭉쳐서 자유를 자유 그 마음, 자유를 지키자 하는 그 굳센 마음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